순식간에 화면을 스쳐가는 자동차. 일부러 빨리 돌린 화면이 아닙니다. 실제 속도보다 느린 화면으로 다시 살펴봤습니다. 검은색 대형 승용차가 벽을 부수면서 화면에서 사라졌고 얼마나 빨리 달렸던지 흙먼지가 자욱하게 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CCTV 화면에 등장한 곳은 경기도 포천시 소흐릅에 있는 한국자동차검사소 정문. 지난 2010년 3월 26일 윤두현 씨의 아내 김옥희 씨는 이곳에서 믿기 힘든 사고를 당했습니다. 15년 운전 경력의 김옥희 씨는 친구 2명과 함께 포천 인근에서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김 씨의 차는 2010년식 배기량 2700cc 오피러스 차량. 그런데 이 차가 무슨 일인지 쏜살 같은 속도로 중앙선을 넘어 검사소 앞에 세워진 다른 차와 1차 충돌합니다. 충돌 후에도 속도는 여전히 줄지 않고 다시 화단 옹벽을 부수고 20m 이상을 날아서 낮은 언덕에 처박힌 겁니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탄 김 씨의 친구가 사망했고 운전자 김 씨와 앞좌석에 탄 동승자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고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서둘러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다릅니다. 자동차 경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운전을 하더라도 여기서 100km 이상 노는 데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일이 아니고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차량 결함이나 급발진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차량이 날라서 이렇게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잠금해제팀은 김옥희 씨가 운전한 차와 똑같은 차를 확보해 사고 현장에서 직접 운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운전자는 택시 운전 경력 7년인 남성. 여기는 몇 킬로 달 수 있는 거예요? 예, 여기는 경사지고 꼬불꼬불해갖고 60km 정도 이상은 못 밟겠는데요. 왕복 2차선 좁은 도로이고 S자 형태로 굽어져 있어 베테랑 남성 운전자도 속도를 내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고 당시 차량의 실제 속도는 얼마였을까? 현장에 있던 CCTV 카메라가 1초에 8프레임을 찍는 점에 착안해 실제 속도를 추정해봤습니다. 차가 화면에 등장한 것은 단 한 프레임, 즉 0.125초입니다. 현장 거리는 8.85m. 다시 말해 0.125초 동안 8.85m를 이동한 겁니다. 시속 254km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m의 오차 범위를 둘 경우 최소 시속 229km, 최대 시속 267km라는 결론이 납니다. 정상적인 차에서 과연 이런 속도가 나올 수 있을까? 전문 연구기관의 도움을 받아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사고 차량과 동일한 차에 속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고 둘레가 5km인 트랙을 최고 속도로 달렸습니다. 자동차 성능시험 전문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끝까지 힘껏 밟아도 최대 속도는 시속 210km. 운전자의 운전 미숙이나 실수보다는 차량 결함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제조사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윤두현 씨와 자동차 회사는 현재 차량 결함 유무를 다투는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1호 자동차 명장인 박병일 명장의 생각은 어떨까? 박 명장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지 않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차는 속도를 낼 수 있고 엔진 회전수를 나타내는 RPM도 치솟는다고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저기 가속 페달을 밟는 경우에만 이게 차가 이 바퀴가 돌아가야 되고 RPM이 올라가야 되는 거라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어떤 이미 신호에 의해서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한번 올려볼게요. 이게 보면 이거 올라가려고 해요. 차 속도를 하잖아요. 네. 이거 속도를 떨어뜨렸어요. 자, 이렇게 봐요. 다시 떨어뜨리기도 하잖아요. 임의로 가잖아요. 앞서 실험에서 알 수 있듯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바퀴가 돌고 RPM이 치솟는 상황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브레이크까지 작동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급발진인 겁니다. 급발진 원인은 지금까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사고 피해자들은 철저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잠금해제팀이 단독 취재한 내용을 보시면 외국 회사는 물론 국내 자동차 회사도 대한민국 국민을 얼마나 우롱하는지 적나라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급발진 의심 사고는 단 한 건도 공식적으로 급발진 사고로 인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자동차 회사는 급발진 의심 사고 대부분이 운전자가 실수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경우라고 주장합니다.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회사의 얘기를 무조건 수용하라는 겁니다. 자동차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이 없는 소비자들은 억울하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에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고 기록 장치, 즉 EDR이 있습니다. 2009년 이후에 생산된 대부분의 차에는 이 장치가 장착돼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사고 기록 장치라고 있는데요. EDR, 이벤트 데이터 레코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 충돌 사고가 나게 되면 그 터지기 5초 전의 상황이 반도체 안에 그게 기록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장치는 엔진룸이 아니라 운전자 핸들 있고 여기 그 기아 자동 변속기 기아가 있으면 그 바로 옆에 콘솔 박스라고 뭐 커피 캔 같은 거 놓는 장치 그 밑에 위치하게 돼 있습니다. EDR은 비행기의 블랙박스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장치로 사고 직전 자동차의 속도, 브레이크 작동 여부, 가속 페달을 얼마의 힘으로 밟았는지, 그리고 엔진 회전수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EDR은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이거를 법적으로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모든 법원에서는 이걸 법적으로 그 증거로 채택하고 있고요. 경찰관이라든지 교통사고 조사관, 그다음에 이런 걸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국립 도로교통안전국 이런 데서 전부 그 공식 기록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EDR이 가장 중요한 기록이다라는 사실도 다 알고 있겠네요. 기록 중에 하나죠. 가장 핵심 기록 중에 하나. 왜냐하면 법원에서 그 증거로 채택하는 기록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증거로.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관련 법 아직 그 법원이고 이런 한 번도 EDR 기록이 법원의 증거로 제출된 적도 없고요. 그런데 국내외 자동차 회사들은 EDR 기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물론 EDR의 존재 자체도 숨기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일 급발진 의심 사고를 당한 이조엽 씨는 처음에 EDR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사고 당일 만삭의 아내를 옆자리에 태운 이 씨는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차가 갑자기 굉음을 내면서 튀어나가기 시작했고 건물에 부딪히면서 겨우 멈췄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임신한 아내를 옆에 앉혀서 이거 보라고 하면서 발을 들고 모든 발을 다 떼고 있었는데도 붕 하고 차가 바퀴가 계속 돌았었어요. 그 바퀴 도는 거에 대해서 증인분도 계시고 땅도 파여 있었고 그리고 충돌 이후에도 바퀴가 한 번 더 돌고 RPM이 올라갔다는 거에 대해서 급발진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죠. 다행히 아내와 뱃속의 아이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하니 단순히 보험 처리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